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요즘 한국 주식시장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죠? 코스피가 그야말로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대이동이죠. 오늘 이 얘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야,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지난 1년 동안 코스피가 무려 100% 넘게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에 미국 S&P 500이나 나스닥이 10%대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. 그야말로 독보적인 성과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예전처럼 그냥 미국 시장 오르니까 따라 오르고 내리니까 따라 내리던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. 한국 시장 안에서 뭔가 아주 특별하고 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바꾸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장 내부의 동력,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. 일단 시장의 주인이 바뀌었어요. 예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땠나요?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 사러 가고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은요.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해외에 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오고 이른바 국민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서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. 이건 뭐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. 그리고 기업들도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. 사실 예전에는요, 대주주들이 상속세 아끼려고 일부러 회사 주가를 막 억누르는 좀 이상한 관행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아니 차라리 주가 시원하게 올리고 낼 세금은 정정당당하게 내자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자사주 사서 소각해버리는 이런 주주친화 정책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게 그냥 근거 없는 가즈아 열풍이나 거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특히 우리 증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,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지금의 상승장이 굉장히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시장 내부 얘기를 했는데요.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퍼즐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에요. 바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자산이었던 부동산 시장. 여기서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우리나라 가계 자산. 와, 무려 70%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. 금융자산은 30%밖에 안 되고요.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구조에서부터 거대한 돈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.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뭐겠어요? 수십 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았던 믿음, 부동산 불패 신화죠. 아,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. 혹시 떨어질 것 같으면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줄 거야. 바로 이 믿음이 저 70%라는 엄청난 숫자를 만든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신화에 균열을 내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등장합니다.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. 자료에 나온 그대로 이 발언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. 이 한마디가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.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정부가 예전처럼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지켜주지는 않겠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집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.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. 자, 그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?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어떻게 주식시장의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흐름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. 자, 첫째, 정책이 바뀔 거라는 신호가 나왔죠. 둘째,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셋째, 시장에 수조 원, 아니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현금이 풀리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막대한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? 네, 바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이 작은 이동의 규모는요,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지금 부동산에서 풀려나온 이 돈이 현재의 코스피 상승장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로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.
자,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완전히 새로워진 금융시장이라는 바다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강력한 힘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?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원본 자료에 나온 몇 가지 핵심 전략에서 찾아보겠습니다. 핵심 전략은 딱 3가지입니다. 첫째, 지금처럼 실적이 좋은 상승장에서는 너무 빨리 이익 실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팔지 말라는 거죠. 둘째, 막 오르내리는 개별 종목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코덱스 200 같은 지수 추종 ETF에 집중하라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길게 보라는 겁니다.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죠.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. 투자는 도파민이 터지는 짜릿한 게임이 아니라 시간과 복리를 통해 부를 쌓는 지루한 과정이다.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가 보면서 막 흥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냥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마법을 이용해서 묵묵히 자산에 불려나가는 것. 이 지루함을 견디는 게 진짜 투자라는 거죠.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단순히 주가가 좀 오르는 현상일까요?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산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거대한 흐름의 의미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